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AI 연산을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문제는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인류는 이제껏 상상으로만 그리던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궤도 엣지 컴퓨팅과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의 디지털 문명을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와 발열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모델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는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매일 수백만 갤런의 물이 소비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주 궤도는 지상보다 약 7배 높은 1360W/제곱미터의 태양광 에너지를 구름이나 대기의 방해 없이 24시간 내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성에 탑재된 태양광 패널이 지상의 어떤 발전소보다 월등한 효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절대 영도에 가까운 심우주의 저온 환경은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도 복사 냉각 방식을 통해 서버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우주로 이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근본적인 연력학적 최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방해받지 않는 태양광을 통한 초고 효율의 에너지 생성과 심우주를 향한 복사 냉각을 통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방출이라는 이중적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는 우아한 해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우주를 거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지구의 광케이블망보다 느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놀랍습니다. 위성 간 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빛의 속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합니다. 핵심은 매질의 차이입니다. 지구의 광섬유 케이블 속에서 빛은 유리 섬유를 통과하며 속도가 느려지지만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레이저의 속도는 광섬유 속 빛보다 약 50% 더 빠릅니다. 구체적인 예로 뉴욕과 런던 간의 인터넷 통신 왕복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해저 광케이블의 RTT는 약 55mCh입니다. 하지만 위성 간 레이저 링크를 활용하면 이 시간을 50mCh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성 인터넷이 빨라진다는 의미를 넘어 미래의 금융거래, 실시간 스트리밍, 원격 수술 등 지연 시간에 극도로 민감한 모든 글로벌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잠재력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접근 방식은 그 목표와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보유한 전 세계 우주 화물 수송량의 85%라는 독점적 점유율은 압도적인 발사 비용 우위를 만들어냈고, 이는 스타클라우드, 구글 같은 테크 기업들이 마음껏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우주로 확장하여 상업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 표준을 선점하려 합니다. 중국, 국방 및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로 지상에서 첨단 AI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에게 우주는 제재를 우회하고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특히 중국이 제안하는 공유 궤도 클라우드 시스템은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국 주도의 생태계에서 소외된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의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확립하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술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평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미 우주군 사령관은 서로 동기화되고 통제된 상태로 움직이며 들어오고 나가고 서로의 주변을 도는 5개의 다른 물체를 관측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성 간 우주작전을 위한 전술, 기술, 절차를 연습하는 명백한 도급 파이트 훈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주 데이터 인프라가 미래에는 정보와 통신을 마비시키는 군사적 충돌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주 장비는 극한의 방사선과 온도를 견디기 위해 특수 제작된 고가의 방사선 경화 칩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은 빠르게 깨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비용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엔비디아 H100 GPU나 구글 TPU 같은 상용 칩을 우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는 2025년 11월 엔비디아 H100 GPU를 탑재한 실증 위성을 발사해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상용 칩은 우주 방사선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신뢰성 기술이나 AI 학습 중 문제가 생기면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처럼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체크 포인팅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이는 지상과 우주 기술 개발 사이의 전통적인 장벽을 허물고 궤도상의 컴퓨팅 능력을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주 환경에서 어디서 연산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가장 빠른 곳으로 결정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속도 외에도 에너지, 비용, 통신 안정성 등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우주선 침입 탐지 시스템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스템은 연산을 수행할 두 가지 선택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90ml초의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 우주선 내장 온보드 컴퓨터였고, 다른 하나는 180ml초로 2배나 느린 궤도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본다면 당연히 온보드 컴퓨터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궤도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궤도 데이터 센터가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에너지 소비, 운영 비용, 링크 가용성 등 다른 핵심 지표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 효용성 점수에서 궤도 데이터 센터가 온보드 컴퓨터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주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가장 빠른이라는 단일 지표에 의존했다면 미래의 분산 시스템은 전력, 비용, 신뢰성, 지연 시간 등 모든 제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다중 변수 최적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형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최적화입니다. 우주 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촉발한 지상의 에너지 한계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인류의 디지털 인프라는 필연적으로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발사 비용의 혁신적인 하락과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는 이 거대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주 인프라의 상업화가 본격화되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데이터망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과 행성 너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다음 도약이 다른 행성을 향한 물리적 여정이 아닌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인프라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인류 문명의 미래는 저 높은 곳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